네, 안녕하세요. 명품투자클럽 1030의 황진경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표정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가 좀 출회가 되면서 2160선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시총 1위 기업이 삼성전자의 두 달 만에 주가가 140만 원을 하회하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지수에 영향을 준 모습인데요. 자, 그래도 코스닥이 좀 회복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700선 바로 목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699선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제 4월의 마지막 주 장세가 시작되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대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상당히 좀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은 되고 있지만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만만치 않게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금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밀리지 않고 하방 지지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면은 주가가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어땠죠? 네, 오늘 이제 코스닥 흐름 자체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짙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 이제 수요일부터 해서 목금토, 수, 목, 금, 3일 동안 이제 조정 자세가 이제 발생이 되었죠.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짙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쌍끌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수급적인 동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증시 자체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어디에 돼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 쪽에 보다보단 외국인 쪽에서 수급을 좀 봐야 된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어쨌거나 지금 흐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조금 종목 선정해서 좀 신중하게 좀 우리가 판단을 내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 만큼 오늘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자, 1시간 동안 집중 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주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에서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 현물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번 주에는 과연 코스피가 22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슬슬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좀 빅 이벤트라고 본다면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요. 또 미국의 GDP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일단 대내외적으로 보시면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매매 포인트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라면 외국인들, 그동안 우리 증시를 좀 크게 이끌어왔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지를 매매 포인트로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힘든 장세에 비하자면 이번 주 시작은 좀 무난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남은 4월장에 대한 수익률 굳히기 전략들도 오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신다면 시스템 기법 강의와 시스템 포착주 모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자리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JPTV 최고의 전문가 5일의 명품 포착주 수익률 순위로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에는 좀 들썩들썩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다행히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고 5일선도 터치를 하면서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높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품 포착주들 흐름은 어떨지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5위는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의 CMG 제약이 저번 주와 마찬가지 5위 자리를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 수익률은 20.1%를 기록하고 있고요. 4월 들어서 특히 제약과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들을 분출했습니다. 이제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중소형주들에 대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따라서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께서도 치열한 옥석 가리기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주들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 제약 쪽이 업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들을 연출했었던 매출과 실적 부분들이 견조한 흐름들을 연출했었던 부분들도 감안해 보신다면 CMG 제약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인 1,6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과거의 차트 흐름들을 보셨을 때 굉장히 빠른 파동이 예상된 만큼 실적들이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되기
들어가기 전까지의 흐름들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4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4위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차트용 김동환 전문가님의 이오테크닉스고요. 최고 수익률은 20.2%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죠. 화장품과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높은 가격 부담 그리고 일부 종목에 대한 악재 영향이 시장으로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식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 호전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소형주 반도체 공정 장비 업체들의 대한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있을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서 이오테크닉스, 이 반도체 중에서도 후공정 장비 업체를 맡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저번 주 흐름들을 보시면 굉장한 상승 랠리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흐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일단 주봉상 정고점 라인인 13만 5천 원으로 목표가를 잡아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추후의 흐름들은 어떨지 이번 주의 흐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3위 종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상하이 김용덕 전문가님의 동부로봇이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마찬가지로 22.4%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5%까지 급등했고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은 4%까지 급등한 상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동부로봇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형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산업과 의료,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로봇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부로봇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 이미 인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주가에 좀 높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졌던 공시가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 배정 방식으로 75만 주를 새롭게 발행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쉼없이 또 상승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이번 주의 흐름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2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2위 종목은 차트용 김동환 전문가님의 유성 TNS입니다. 최고 수익률 31.1%로 다소 좀 주가 흐름들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수익률 면에서는 2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 TNS 같은 경우에는 철강 전문 물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스코와 현대제철과 같은 대형 철강주들과 함께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꾸준한 실적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 1, 2분기에 철강주들 업황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 부분들도 염두를 해보신다면 일단은 4,300원까지 목표가 흐름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대망의 수익률 1위 종목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바른손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 흐름이죠. 최고 수익률은 34.7%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막 11%까지 오르면서 굉장한 급등 시세를 분출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엔 다소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바른손은 지난주에 중국 타오바오의 입점 소식을 전하면서 아주 급등 시세를 분출했었는데요. 이 4.29 재보선 이제 내일 모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을 최대 화두로 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4.29 재보선과 관련된 이 정치 인맥 실수혜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 주셨는데요. 새누리당 정치 인맥 실수혜주인 디지털 조선에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관련된 종목이죠. 바른손을 포착해 주시고 계속해서 흐름들을 연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매매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리지요. 정치 테마주인 만큼 손절가와 목표가는 꼼꼼하게 지키면서 매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2,100원이고요. 매수가 손절가 부분은 1,785원으로 잡아주신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JPTV 최고의 전문가분들 5일의 명품 포착주 수익률 순위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현물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소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음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시장에선 지배적입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 하방 경직성을 좀 확인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번 주에는 안정적인 구간이 찾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의 어떤 화랑장세의 분위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여유를 좀 가지시고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짜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다소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략이겠죠.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JPTV 전문가님들로부터 최고의 전략들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JPTV 전문가님들로부터 생생한 기법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지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신 황희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보이시죠? 예, 몸에 맞는 옷을 입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가장 어떤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제 뭐 초보 투자자분들, 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와닿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계기가 누구나 다 이제 주식 투자로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아니면 주변에 있던 어떤 권유,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딱 내딛다 보니까는 주변에 어느 정도 선배들이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권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들어온다라는 말이죠. 근데 대개 보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종목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종목들입니까? 대개 보면 급등 테마주예요. 급등 테마주고 뭘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뭐 좋다더라. 카더라죠. 카더라 통신. 그런 카더라 통신으로 인해 가지고 입문을 하게 되는데, 이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독약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몸에 좋은 보약이 되느냐, 그 종목 하나로 인해서 인생이 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무슨 종목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그 친구 말만 믿고 아니면 주변의 지인 아니 직장 상사 말 듣고 샀어. 그냥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모아놓은 적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냥 있는 돈을 갖다 투자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이게 급등을 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변에 그거 좋다라고 한 사람들이 야, 지금 몇 프로 수익인데 그거 얼마 수익 났나 봐봐. 보니까는 한 40, 50%가 수익이 나였어요.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한 달 이렇게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일을 해도 한 달에 진짜 2, 300, 500 이상 벌기가 힘든데, 이거 주식은 그냥 뭐 누가 좋다고 사라고 해서 사니까 한 1, 2주 만에 보니까 한 50%가 올라가 있네? 그럼 내가 한 2천만 원 투자했다라고 봐요. 순식간에 계좌가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마약에 빠져들게 됩니다. 독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왜? 그때부터는 일주일, 2주 안에 20%, 50% 이 수익이 나지 않는 종목들은 쳐다도 안 봐. 우량주 그거 매매해가지고 그거 돈 벌겠어? 이런 생각으로 어떤 종목만 쫓아다녀요? 급등 테마주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꾸준하게 돈을 벌면 다행인데, 그렇게 한번 돈을 버니까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죠? 눈깔이 뒤집힌다 그러죠? 그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이게 방송에서는 이게 허용되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좀 속된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런 종목만 찾게 되고 테마주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주 20%, 30% 수익이 안 나면은 매매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독약을 먹게 되고 그 결과 여러분들 계좌는 계속 밑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급등 테마주, 화장품주 잘 갑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 잘 가고 있죠. 보령메디앙스라든지 아가방컴퍼니라든지 아니면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 보면은 연일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바닥에서부터 100%, 200%, 300%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가지고 상한가 가는 거 보면은 아 이거 잡았으면은 내가 바로 15% 20% 먹을 수 있었겠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장중에 대응이 된다라면은 오늘같이 뭐 코리아나가 갭상승 나오고 곧바로 상한가로 딱 안착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중에 대응이 안 되고 그냥 누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 종목을 딱 샀다라고 해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주식을 조금 아시는 분들, 좀 하신 분들은 코리아나 이런 거 보면 쉽게 못 들어갑니다. 쉽게 못 들어가고 그 갭상승이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바로 그런 갭상승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인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100% 이상 상승을 했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11 이평선 지지가 되면서 주가가 갑자기 갭상승이 나오면서 떠버렸단 말이지.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만 잡아요?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들어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손절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그런 공중에 뜬 종목 그리고 주가가 이미 많이 떠가지고 횡보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그런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잡을 수가 있는데 장중에 대응도 안 되고 뭐 영업 나가야 되고 외근 나가야 되고 직장 상사 눈치 봐야 되고 뭐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가정주부가 애 보면서 애 돌보면서 그런 종목들을 하려고 하니까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때요? 항상 그렇게 급등하는 거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이 리턴만 생각했지 하이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말은 뭡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즉 투자를 하며 있어서도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장중에 계속적으로 HTS를 볼 수 없고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시간은 걸려도 꾸준하게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날 만한 즉 실적주라든지 아니면 저평가돼 있는 종목 아니면 매집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을 시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중에 대응도 안 되면서 급등주 매매를 하려고 그러고 단기간에 사가지고 나는 성격이 급하니까 오늘이라도 사가지고 내일 당장 수익이 나야 돼. 이런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손실을 보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급등주, 단기 변곡점에 있는 종목들 있죠. 즉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주는 고점 구간에서 조정을 주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 뭐 도박 같은 거 하시죠? 그 화투라든지 흔히 말해서 타짜라 그러죠. 타짜.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꾸준하게 잃지 않고 돈을 버시는 분들을 흔히 말하는 투기라 그러죠. 투기. 그런 분들이 바로 타짜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그런 테크닉이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원칙도 없고 호가를 본다든지 호가에 대한 강도라든지 매수 강도가 강한지 매도 강도가 강한지 그리고 분봉상의 흐름들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이 오르더라. 이런 오르더라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비중을 싣게 되고 거기서 오르면 다행인데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응을 못하니까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주식은 대응이다. 대응은 어떨 때 대응해라?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주가가 흘러갈 때는 그에 따른 대응을 해주면 된다. 내가 단기로 들어갔다면 단기의 꽃은 뭡니까? 손절이다. 단기가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이 매집이 돼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다. 그럼 뭐예요?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펀드처럼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런 투자를 본인한테 맞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투자자가 아니라 돈을 잃는 손실을 보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최근에 코스닥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죠? 뭐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그런 뭐 하수호 관련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갑자기 하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은 이미 바닥에서부터 100%, 200%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옆으로 횡보하는데 11일 평선이 지지가 되는 딱 그런 시점에서 옆으로 갔다가 하한가로 바로 내리 꽂은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기로 들어가셨다면 10일 이평선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확 줄여주셨어야 돼. 그죠? 왜? 오를 때는 오르는 거지만 항상 개인들은 결과론적으로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빠질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 살려달라 그러고 지금 반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어때요? 각종 토론 게시판 다 가보십시오. 무슨 뭐 내일 모레 뭐 발표가 되는데 주가가 다시 뭐 급등을 할 거다,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물론 그때는 그때 봐야 돼 아는 거고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대응도 안 되는 그런 종목을 들어가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가령 나는 지금 그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11이평선 지지가 되는 걸 보고 들어갔어. 그러면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요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계셔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 뭐 HTS의 자동 로스컷 기능이 있습니다. 손절 기능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11이평선 이탈하는 시점에서 로스컷을 걸어놓고 일을 보시든가.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상사가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알트탭 눌러가면서 HTS 켰다가 일하는 거 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몰래 하고 있죠. 그러다가 직장 상사가 잠깐 김대리 뭐 좀 사와 아니면 뭐 좀 해주지 않겠어? 그러면서 복사 좀 해오라 그러면 갔다 왔는데 어느 순간 하한가가 있어. 그 누구 원망할 거예요? 김 부장 원망할 거예요? 황 부장 원망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가정주부들도 막 열심히 이제 주식하면서 이제 좀 청소 다 할 거 다 하고 했는데 이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애가 막 보채, 울어. 근데 엔도텍은 사놨어. 그러다가 앱으로 딱 갔다가 애 이제 자장자장 하면서 좀 재워놓고 잠깐 그 1, 20분 사이에 갔다 오니까 하한가 맞고 그 다음날 쪄마갔네? 애한테 화풀이 할 겁니까? 아니죠. 본인한테 맞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장중에 대응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맞지 않는 종목, 맞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결국엔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급등의 반대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급락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단기 투자를 할 것인지 그만한 환경 여건이 되고 내가 그만큼 단기 투자를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과연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왔는지 아니면은 손실을 보면서 계속 그 손실을 메꿔오진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옷을 입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돈을 버시면서 주식시장에서 나름 돈을 버는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로서 자부심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여태까지 돈을 번 것 같은데 계속 월급 벌면은 계좌에 꽂아놓고 계좌 메꾸느라고 바빴다. 나는 원금 손실에서 원금 회복을 하는 게 내 목표다. 그렇다라면은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옷을 바꿔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괜히 안 맞는 옷 입어가지고 옷 찢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좌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가지고 어떤 계좌가 되느냐. 그게 틀려질 수가 있고 분명한 건 단기로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는 거고 단기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좀 시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끌고 가도 되겠다라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시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느냐 단기적인 관점에 들어가서 리스크 관리를 짧게 해주면서 단기에 큰 수익을 내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원칙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말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내일 장중 무방을 8시 반부터 장 끝날 때까지 내일 무방이 있으니까 장중에 매매가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매매 기법까지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전 투자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의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자라는 주제로 기법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비단 주식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인생,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업무 스타일과 업무 환경, 매매 스타일에 맞게 여러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초보자분들뿐만 아니라 주식을 좀 많이 하고 계시지만 리스크 관리가 좀 안 되시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강의는 TBS 박호정 전문가님께서 대기하고 계시네요.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지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전문가 TBS 박호정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우리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를 좀 들려주셨죠. 내일 실시간 장중 무방이 있습니다. 9시부터 해서 3시까지 6시간까지 있으니까요. 풀방송입니다.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최고의 전략을 받아가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저는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요, 요거를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제 기법을 어느 정도 다 오픈을 해드렸고, 아직까지 미처 제 오픈을 해드리지 않은 기법은 있지만은, 현재 시장에 좀 맞게끔, 빨리 이거를 선을 좀 보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해서, 예,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이제 대형주 매매 방법, 예,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하시죠? 별거 없습니다.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중소형주, 중대형주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자, 이제부터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통해 가지고 바로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기본을 망각하시고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중대형주하고 중소형주의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응? 예, 차이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무게감이 커요. 예? 예, 무게감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항상 글로벌 증시의 눈치를 봅니다. 중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의 매수가 없더라도 큰 손들의 자금만 가지고도 어때요? 주가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가 자체가 저점이 형성이 되고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이 내용 자체가 2시간짜리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10분 내에서 설명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간단하게 제가 단축해가지고 앞쪽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기본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보이시죠? 예, 눈이 좀 개안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숲을 봐야 됩니다. 특히 중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별주, 테마주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예? 새로운 것을 원해요. 그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시장이 급등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대형주, 나름대로 시가총액 30위 안에 드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조그만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거나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또는 지금처럼 기관들의 펀드 환매가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죠.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예. 악재에 민감하고 예, 호재에 둔감하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중대형주를 아주 쉽고 또는 접근하기 매매 자체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한 번, 예, 또는 일주일에 뭐 3번이라든가 4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매매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예?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비해서 중대형주 같은 경우 매매를 빈번해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만약에 또는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간에 설정할 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 대부분 제가 이제 상담 코너를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중대형주를 가지고 전문가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주가가 고점에서 물렸어요. 예? 그런 종목군들 많습니다. 중소형주들에 비해서 중대형주를 통해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대부분 예, 꼭지에다 물리셨습니다. 다 어디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있죠. 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해서 무조건 못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예?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근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게 되면은 잘못하다가 그 말이 지쳐가지고 낙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우리가 반대급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살펴야 한다는 것은 중소형주, 그러니까는 코스닥에 비해서 거래소 같은 그 어느 때보다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살피지 않고 만약에 나무를 살피게 되면 어떻죠?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예,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봤을 때는 악재 요소 있습니까? 예, 그리스? 예, 그거는 곰탕이죠. 계속적으로 울겨 먹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예, 반영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된 상태죠. 그러면 국내 증시에 놓고 우리 국내 증시에서 놓여져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여전히 경제적인 흐름은 안 좋지만은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돈의 힘에 의해 가지고 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이런 장세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전히 대기 매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예, 거기에 따라서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지금은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왜 제가 중대형주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만큼 지금은 찬스란 얘기죠. 예? 더 높은 상승을 위해서 지금은 예, 한 단계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예, 튼실한 나무를 봐야 됩니다. 튼실한. 중대형주에서 특히 대형주에서는 시가총액,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만 놓고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시가총액 30위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종목군들만 집중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예,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 종목군들이 중심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종목 선정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종목 선정만. 그러면은 이와 같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자, 숲을 먼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무를 살펴야 되겠죠. 지금 튼실한 나무들도 많습니다. 예? 억울하게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이라든가 실적 영향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내려갔던 종목군들 많습니다.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 종목군 중에서 대표적인 업종, 4월 달에서 가장 크게 올라갔던 업종을 꼽으라게 되면 증권업종, 그다음에 건설주, 화학업종.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동향을 봐야 되겠죠. 예,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중동 쪽에서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또 부동산에서 경기 부양책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자,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증권업종은 여전히 예,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해당이 업종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 시청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들어가셔야겠습니까? 일단은 뭐 나름대로 중대형주 위주로 매매하신 분들 중에서 소액 투자자, 뭐 고액 투자자 이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음지에 있었던 돈들이 양지로 예, 실증이 나가지고 염증이 나가서 떠나가셨던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복귀를 하고 있죠. 그러신 분들 같은 지금 구간대에서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어느 정도는 위험지사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대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예, 과연 업종은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업종들 여기에 따라서 종목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종목도 쉽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죠? 예, 그러면은 어닝 시즌에 맞춰가지고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여기에 따라서 플러스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 종목군들 중심에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대형주를 매매하신 분들 중에서 자금 사정을 고려하셔가지고 5억 이상이신 분들 같이는 포트수를 뭐 5개 정도로 구축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하이신 분들 같이는 많은 포트를 구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2개에서 3개 종목. 확실하게 3종목 정도를 압축해가지고 매매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자금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예, 3종목 정도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접근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고수익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목 선정이 중요하겠죠? 예. 자, 어쨌든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중대형주 DBS가 만약에 선정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이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단기 수익 50%,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 적금 투자. 중장기 적금주는 뭐예요? 한 종목에다가 일단은 선정을 해가지고 30에서 50% 정도 또는 100% 이상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역발상 관점으로 합니다. 단기 수익주 같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가장 강한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2개, 많으면 3개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기라든가 스윙 관점에서 10에서 20%. 자, 지금 구간대에서 만약에 거래소를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충분히 단기간 내에서 10%라든가 20% 정도 우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과연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종목을 선정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아쉽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내일 야간 밤이죠. 10시부터 오후 10시부터 해서 11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무료 방송을 JPTV 무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셔 가지고 제 사진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DBS 박호정을 찾아오셔 가지고 제가 오늘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현재 장세에서 최선의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거래대금 등의 이 증시 지표가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좀 다소 쉬어가는 흐름들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이 좀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한 걸음 더 물러나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명품 포착주들 과거에 포착된 흐름들과 함께 현재 주가 흐름도 살펴보면서 목표가 손절가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점검은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스톤 글로벌과 이 두산 인프라코어 준비하셨어요. 예, 네, 두 종목 키스톤 준비했는데요. 예, 일단 키스톤 글로벌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 그 신의 한수 패턴의 3구역이 이제 하단 구간이죠.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그 코스닥 급락이 나오면서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금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1380원 구간대, 1350원 구간대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의 어떤 매도가 없는, 즉 개인들의 어떤 물량들이 거진 다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만 조금 터져주면서 올라온다라면은 충분히 1,500원, 1,600원 여기까지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을 크게 매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리면 모를까 아니면 그대로 좀 홀딩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리거나 상승하지 않고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제가 다시 한번 AS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할지 아니면 들고 가야 될지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합지수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외국인들하고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들어온 흐름인데 최근 2거래일 동안은 외국인하고 이제 기간에 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매수한 거에 비하면은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보시면은 11,700원에서 800원 정도가 지금 지지 구간이죠. 즉 단기 박스권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구간대를 횡보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중반 이후에 업황이라든지 그런 실적 회복세로 인한 주가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가 11,800원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14,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 두 가지 종목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키스톤 글로벌 같은 경우 손절가를 다소 조금 이탈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래량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추후의 전략들은 또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종목도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TBS 박호정 전문가님 종목 살펴봐야겠죠. 오늘 세 가지 종목이네요. 일동제약, 코아스 그리고 녹십자 MS 준비하셨는데 오늘 모두 네, 올랐어요. 올라갔습니다. 특히 일동
일동제약 상한가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제 AS를 점검을 해드렸던 이제 네네. 종목이었었죠. 이제 일동제약부터 이제 빠르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동제약이 오늘 이제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호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여기에 따라서 상한가로 이제 안착이 됐죠. 그러면은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진작에 여기에서 이제 바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제 제약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이제 종목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구름대 하단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이 발생이 됐고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약간 좀 등급상 C등급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한가 흐름이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 직전 고점 있는 자리가 22,600원이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제가 23,000원 설정을 해드리는데 내일 시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바로 이제 목표가에 도달을 할 수 있겠고요. 시가가 약세로 출발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눌러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손절가는 18,000원 그대로 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아스. 역시 지난주에서 AS를 해드리고 나서 오늘 9% 정도, 10% 정도까지 가깝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코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구매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봉을 보자고 했습니다. 올봉을. 그래서 직전 고점 3,300원. 자, 4,000원까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요 종목 4,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대에서 2,500원 정도였죠? 자, 현재 구간대에서 2,500원을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손절가를 설정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녹십자 MMS입니다. 자, 16%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이제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 3일째 음봉이 나왔다가 오늘 돌려 나왔습니다. 거래량이죠. 자, 거래량을 주보로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서 바로 올라가 버리면은 요 종목의 지점 고점은 물론이고 다시 한번 최근에 발생했던 이제 1월달 이제 고점 자리입니다. 요거는 제가 목표가를 29,000원 정도를 잡아드렸죠. 여전히 29,000원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지금 현재 구간대 대비해서 25,000원 설정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TBS 박호정 전문가님과 세 가지 종목 점검 이어가봤습니다. 오늘 모두 올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 시가가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가 좀 중요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아스 같은 경우에 남북 경협주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죠. 일단 4,000원까지 충분히 목표가까지 좀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아스 그리고 녹십자 MS 모두 목표가까지 는 일단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점검 두 분 모두 마쳤고요.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스템 포착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높은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화답하고 있는 명품 포착주입니다. 오늘도 알짜 종목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의 신의 한수 패턴 2 기법으로 MPK 포착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TBS 박호정 전문가님의 LBS S 전략으로 대동스틸 포착해 주셨습니다.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 MPK네요. 세 번째 정도인가요? 포착해 주시고 계신 그런 것 것 같네요. 같은데요. 네. 네. 가져와서 다 수익을 낸 것 같아요. 네네네, 목표가 맞아요. 다 달성하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요. 단기로 보기보다는 단기와 중기 전략을 병행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매집이 돼 있고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조정을 줄 때는 들어가고 수익을 주면 절반 정도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리스크는 줄여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MPK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분기 흑자 전환됐죠. 예,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향후의 장기적인 성장성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로 보기보다는 약간 좀 긴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소비층이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성장성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주가가 우상향을 형성하면서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제 코스닥 급락으로 인한 그런 하락세가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신의 한수 패턴 2구역, 즉
무슨 구역입니까? 조정 구간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상당히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지금 이 구역에서부터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고 오늘도 지수가 상승하는 와중에 4%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이 때문에 충분히 1구역까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고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 지금 요 122평선 있는 제가 이 3구역까지는 안 밀릴 것 같아가지고 좀 손절가를 좀 여유 있게 잡기보다는 그냥 요 이평선 기준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절가는 3,600원 정도 잡아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요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최소 전전고점 있죠? 요 구간대 5,200원, 5,300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한 5,2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한 번에 잡기보다는 반드시 분할 매수로서 좀 나눠서 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땐 분할 매도해서 좀 단기와 중기 전략을 병행하기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의 오늘의 포착주였습니다. MPK 거의 저희 프로를 통해서 세 번째로 포착을 해주신 종목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포착해 주실 때 거의 모두 탑5의 수익권에 올랐던 만큼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5,200원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TBS 박호정 전문가님 포착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전략으로 대동스틸 포착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S전략주를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S전략주는 이제 그 단기형보다는 이제 스윙, 중장기간쯤이죠. 대동스틸은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은 토목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이런 제품을 있죠.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하이스틸, 동양철강, 대동스틸, 대ITI 다 가스관에 해당이 되죠. 자, 5월달에 일정이 있습니다. 5월달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일정이 조금 대기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5월달 다가오는 5월달을 어느 정도는 조금 염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상당히 대동스틸 같은 가스관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약간 좀 다크호스로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기술적인 흐름상 이동평균선에서는 지금 21선에서 모든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일목균형표에서는 구름대 하단, 자 박스권 라인대에서 지금 종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가 증가했다가 지금 거래가 감소가 되고 있죠. 자, 이것보다는요. 주목을 잘 주목해야 돼요. 주목. 주봉상에서 구름대를 지의 측면을 아주 오랫동안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보이게 되면 구름대 상단이 얼마죠? 4,630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얼마 정도에 설정을 해드리냐면은 5,000원 정도 있죠. 지금 가격대에서 5,000원 정도를 제가 설정을 해드릴 것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대에서 얼마 정도를 설정을 해드리냐면은 가격 대비해서 3,700원 정도, 3,700원 정도 맞습니까? 그 정도로 설정 대응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BS 박호정 전문가님의 오늘의 포착주였습니다. 철강 관련, 가스관 관련주네요. 대동스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내일 무료 방송 일정 뒤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장중 무료 방송 일정부터 살펴볼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제가 장중 무료 방송 있죠. 저랑 이제 지금 출연하시는 차트 영웅 김동환 전문가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요즘에 좀 종목들 수익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방에서 과연 내일은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겼으면 좋겠지만 어디 지켜보셔야 되겠죠. 내일 8시 반부터 장 끝날 때까지 무방이 진행되니까요.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좋은 종목들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장중 무료 방송 두 분의 무료 방송 모두 한번 참가를 해보면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TBS 박호정 전문가님 무료 방송 일정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앞서 이제 고수비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하셨던 이제 상한 김현도 전문가님께서 지금 내일이죠. 내일 7시부터 해서 8시까지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스나보고 시스템, 자 김준호 전문가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9시에서 10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10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최상의 전략을 받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있을 장중 무료 방송부터 야간 무료 방송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수가 다소 높은 영역대로 진입을 하면서 우리 고민에 빠지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한 주도 저희 명품 투자 클럽 1030과 함께 명품 포착주로 높은 수익률 극대화시키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